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증시 이슈를 점검해 볼 텐데요. 이날 유럽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뉴욕 증시도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세로 시작을 했는데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낙폭을 줄여서 다우지수는 0.87% 하락, S&P 500은 0.70% 하락, 나스닥은 상승 반전에서 0.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즉 3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비하면 뉴욕 증시는 굉장히 선방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미쓰리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내용 첫 번째, 미국은 주식을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는 낙폭을 줄여서 하물며 나스닥은 상승 전환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2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요. 전월 수정치 그러니까 1월달에는 3.2% 상승했는데 2월달에는 감소했습니다. 2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요. 시장 예상은 0.3%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요. 2월달에 마이너스 5.8이었는데 3월달에 마이너스 24.6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미국은 주식을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증명됐죠. 두 번째, 제가 작년 말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월달 효과 없다. 즉 1월 효과 없다. 주식시장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미쓰리는 1월달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1월달 주식시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2월에 발표되는 1월달 관련된 경제지표가 모두 반등할 것이다. 미쓰리 머릿속에 미국의 모든 경제지표가 모는 종이에 그려지고 있는데 전부 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즉 미국은 지금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기 때문에 1월달 주식시장이 좋았던 그 영향으로 1월달 경제지표가 모두 반등할 것이다.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그러니까 둔화폭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덜 둔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경제 좋다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근거로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는 모두 우하향 곡선, 즉 지금 미국은 경기 둔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앞으로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려한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회사가 안 입겁고 더럽고 치사해도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고 버티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른 경제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고용지표만 바라보면서 연준이 고용지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좋고 따라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만 뻐꾸기처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경제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은데 왜 1월 달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대기업들이 감원을 합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요. 절대 감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근거로 2월에 발표되는 1월달 관련된 경제지표는 모두 잘 나올 것이다. 즉 2월 분위기는 좀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를 보면은요. 1월 달에 마이너스 32였습니다. 그러다가 2월 달에는 마이너스 5.8이었고요. 반등했죠. 그리고 3월 달에는 다시 마이너스 24.6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미국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2월에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3월 달에는 다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의 실체예요. 그래서 미쓰리가 아무리 미국 고용이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고 해도 지금 6%인데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2%입니다. 그러면 그 4%라는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 경제가 아작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3월 증시는 뭔가 안개 속에 그 걷는 듯한 느낌,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뭔지 모르겠는 게 만약에 터져준다면 3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실리콘뱅크였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인지 뭔지는 안개 속에 뿌연 것이어서 몰랐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터진다면 결국 어떤 금융에 관련된 거? 뭐 금융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신흥국들 디폴트 이야기, 뭐 구제금융 이런 거 정도인데 이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중국에게 쪽팔림을 당했던 2008년 이후에 엄청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리먼 사태 같은 건 터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것, 2008년도 같은 금융위기는 아닌데 뭔가 유동성 버블을 꺼뜨리면서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게 할 것 같은 그 무언가가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였고요. 그 진행 상황이 유동성 버블을 열심히 지금 꺼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꺼뜨리고 있느냐? 이날 국제 유가가요. 70달러가 깨졌습니다. 67.6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제가 올해는 국제 유가 전망을 안 해드리죠. 뭐 작년에는 한 요맘때 120달러 막 갔을 때 전문가들이 150달러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전망했냐면 여러분 그냥 올해요. 평균적으로 그냥 90달러 밑에 있을 거예요. 즉 100달러 이상 가는 거 하반기에 깨집니다. 제가 그렇게 국제 유가에 정확한 예측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머릿속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있거든요. 자, 여하튼 국제 유가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과연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제 잠깐 좀 미국 증시가 막 크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흥분하실까봐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개인들 흥분하지 못하게 제가 독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항복할 때까지, 항복을 얻어낼 때까지 조금 더 갈 것이다. 언제까지? 다음 주 FOMC 회의 결정 좀 이후까지?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좀 마치 누가 소설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3월 초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 상원위원회, 하원위원회 출석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툭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제때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못 잡으니까 똥줄 타고 지금 헛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위원회 나와서 50bp 금리 인상 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발언을 보고 저 미친놈 아니야? 그랬거든요. 저 50bp 타령을 하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쓰리처럼 생각했던 어떤 시장의 큰 손이 어이 정신 차려 제롬 파월 어디 50bp 금리 인상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진 거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빵 터지니까 50bp 금리 인상은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50bp 금리 인상은 할 수도 없어요. 여전히 25bp 금리 인상은 제시되고 있죠. 그런데 시장이 원하는 거는요. 25bp도 배부른 소리다. 금리 동결해야지. 정신 차려. 그래서 연준이 그래요. 3월 달에 금리 동결할게요. 그거 항복 받아낼 때까지 이 여파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왠지 작년 연말에 올해 연준이 1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이래저래 봐서 5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막 하고 있을 때 미쓰리는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을 끝으로 올해 금리 인상 못합니다라는 그 소름 돋는 예언이 이제는 실체로 보여질 것 같죠. 아마 연준이 금리 동결 항복할 때까지 이 이슈가 이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미국은 주식을 크게 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유럽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는 하락폭을 줄였다.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스위스 2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이 이슈를 보고 야, 미국 애들 무섭구나. 이거 진짜 연준이 이번에 금리 동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레딧 스위스가요. 유럽 시장에서 장중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얘는요. 스위스계 은행이에요. 미국 은행 파산, 이 위기가 유럽 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번지는 모양새다. 자, 여러분 2008년도 리먼 사태가 터진 다음에 미국이 엄청난 돈을 풀고 회복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금융 이슈가 그 어떤 금융 위기 이슈가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때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크레딧 스위스 유럽은행의 위기설을 만들었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리스크를 겪을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그리고 2022년 연간 결산 보고서 관련된 회계상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 굳이 지금 와서? 아니 2021년이면 작년에는 이걸 왜 발견을 못했대요? 그죠? 참 이상하죠? 자, 크레딧 스위스는요. 5개 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분기에만 1천억 달러 이상의 고객 자금 유출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2022년에 3천 안 돼요. 2250 가요. 이런 얘기할 때 만약에 제가 엄청난 부자라면 이렇게 돈을 빼겠죠. 엄청난 부자라서 뺄 수도 있고요. 아, 혹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기업을 운영하면 기업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예금을 빼서 그걸로 그걸로 사용하는 그래서 돈이 유출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와
리먼 사태의 차이점을 어제 말씀드렸죠. 자, 여하튼 맨 처음에는 CS 최대 투자자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추가적인 재정 적자 안 하겠다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되겠네.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고요. 이런 이슈는 유럽 증시에선 영향을 받지 못해서 유럽 증시는 크게 빠졌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이슈는 뉴욕 증시에 반영이 돼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3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현황입니다. 다시 우리 멘탈을 좀 잡아볼게요. 제가 스위스 이 2대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리스크가 딱 터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정말 무서운 놈들이다. 아까 미국 은행 파산이 유럽 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번지는 모양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2008년도 트라우마를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은행 파산은, 즉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은 리먼 사태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크레딧 스위스, 이거 어디 나라 겁니까? 미국 거 아니잖아요. 이 크레딧 스위스가요, 미국 은행이 아닌데 실리콘밸리 뱅크보다는 더 큰 은행입니다. 자,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AIG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면서 AIG를 살렸죠.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입니다. 금융위기가 생겨도요, 2008년도에는 리먼 사태, 사실 리먼 사태도 뭐 정확하게 미국 금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2008년도에 AIG가 망할 뻔했는데 미국이 AIG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없었다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이제 다 잘 끝나서 이제 무마돼서 이제 이렇게 그냥 뭐 3월달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갈 분위기였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3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깝치는 소리, 즉 50bp 금리 인상을 얘기했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2%에 미친 듯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에 25bp 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월 달에 금리 인상 타령을 또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받아줄 지금 체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미국 내 은행이 아니라 유럽은행, 즉 크레딧 스위스가 망해도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유럽이 크게 타격을 받겠죠. 물론 미국도 타격을 받겠습니다만 미국 은행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이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조금만 이렇게 이날 빵 터져서 이어져 준다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동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되고 그러면서 미국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발빠르게 처리하는 이유는 오히려 질이 멸렬하게 끌고 갈수록 더 도미노 현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 하나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단지 그거를 너무 깔끔하게 처리해버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니까 스위스 크레딧 뱅크 이 위기가 다시 불거져서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쫄아가지고 금리 동결을 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당장 뭐가 움직입니까? 국제 유가가 $70 밑으로 떨어지고 이 67.61달러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아들이 코인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엄마가 주식을 하고 아빠가 부동산을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몇 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아들이 코인해서 비트코인해서 손해보고 대부업에서 대출받아가지고 물타기 했는데 또 손해보고 독촉장 날아오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엄마가 주식으로 손해보는 거 그거 감안하고 주식을 팔아가지고 아들을 메꿔주는 즉 이 유동성의 그 구멍을 막아주는 그 도미노 현상이 계속 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미국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들만 그냥 파산면책 시켜버리는 걸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단지 연준에게 금리 인상 항복을 받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이 위기는 이어질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미쓰리 그럼 이거 조용해지면 괜찮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2023년 올해는 2018년과 2019년 같은 주식시장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거 한 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더 뭐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매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주제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를 떠나서 크레딧 스위스 위기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 그리고 미국이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린이로 사는 그 주제 파악을 확실하게 인식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이제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동결을 선언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따가 5시에 세단에서 뵐 거고요. 돈다방 미쓰리는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